격렬하게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다소 좀 접전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일도 치열하게 접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스컵은 전반적으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변수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아무래도 강동규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문영윤이 강동규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출발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복심한 문영윤, 강동규가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추입 나서기 버겁다는 점에서 문영윤보다는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강동규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는 고요한하고 이용주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고전에 썼던 고요한 이용주 나름대로 힘을 써봤습니다만 이규적의 추입을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금일도 류근철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어요. 이용주의 연대 세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요한보다는 아무래도 결승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용주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머리 쳐야지 결승 갈 수 있죠.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협공 세력이 많은 이용주가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는 이계조 전일 직선에서 차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가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준영의 선행 활용해 나가거나 지역 후배인 박종태를 활용해 나갈 수 있죠. 토요경제 강한 김원호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세가 좋은 전준영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는 김주동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전일 전준영이 타종부터 때려주다 보니까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도 편성 자체가 상당히 김주동을 위한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집중력만 발휘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노조 생활했었던 3번 박민호, 파업하지 않았었던 노조가 아닌 조재호가 착승권 다툼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면 장인석의 선행을 조재호가 활용해 나간다면 김주동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는 손재호가 노련한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도 장지웅, 박극상, 박윤아를 활용해 나가면서 손재우가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누구와 홈 맞춰 나가느냐에 따라서 착승권 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스컵 11경주 양견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 조성래, 김종재라는 전주팀 선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조성래가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견의 뒤는 조성래가 미창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경주가 우스컵 짜여졌습니다. 1차간 선수 6명은 무조건 결승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가 진입한 선수,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결승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스컵은 상당히 좀 착승권 다툼 치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득점은 문영윤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특선에서 내려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몸 상태가 문영윤이 살아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강동규 득점은 문영윤보다는 낮아요. 하지만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영윤이 강동규를 활용해 나가면서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다는 점, 강동규 잡아 돌리면 11초대 초반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문영윤 따라가다가 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문영윤의 추입보다는 강동규의 버티기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1번하고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1번하고 5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에 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정영규가 문영윤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설프게 따라가려고 하다가 정영규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간다면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도, 1번하고 6번 전략적인 연합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강동규가 유리하죠. 문영인이 뒤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함께 염두하시되 1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강동규가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강동규 중심으로 이번 편성 문영윤과 동반 입상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득점 높은 문영윤이 삼동주의 선행 활용해 나가고 흠이 정영규가 달라붙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연합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강동규가 자칫 충청권 선배 강병철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죽을 쓰게 된다면, 고전하게 된다면 문영윤이 머리칠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문영윤의 함동주라든지 문영윤의 정용교가 의외로 좋은 배당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배상판 보시고 한번 공략해 본다면 5,4나 5,6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강동규의 시속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윤과의 동반 입상이 기본인데 정용교 후차권 가능한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용주가 전일 나름대로 힘을 써봤습니다만 직선에서 이기주에게 잡히면서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한 건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고유한과 맞대결을 펼쳐 나갈 것이냐,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를 놓고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데 이용주 연대가 너무 많습니다. 12기 동기생 최혜영하고 최원재가 있죠. 여기에 충청권 연대라고 한다면 정덕이가 있고 류근철이 있습니다. 김재훈까지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협공 세력이 딱히 없는 고유한을 상대로는 경준력 펼쳐 나가기가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고유한이 때리고 이용주가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5번이 4번을 활용해 나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전략적인 연합이죠. 5번하고 4번입니다.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용주가 고유한을 상대로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1번 최영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2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초반 4번, 1번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용주가 오게 되면은 1번은 자리 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4번, 5번, 1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최혜영 쫓아가게 된다면 4번과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5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5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위기가 이용주가 전일 2차권 진입했었고 고유한은 고전을 면치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용주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고유한이 이용주와 정면 대결 펼쳐 나가는 겁니다. 유근철의 선행을 고유한이 활용해 나가거나 최영이 이용주가 아닌 고유한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2번, 4번, 1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1번 편에서 이용주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2번이 힘을 쓰고 4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과 1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용주만 빠져준다면 4-2나 4-1은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컨디션 좋은 이용주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유한과의 전략적인 연합, 5-4가 먼저인데 5번, 1번, 12기 협공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역우스급 8경주입니다. 아무래도 전일 날카로운 직선 추입력 발에 나갔었던 이기주가 이번 편성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주도력 발에 나갈 수 있는 김원호가 있을 것 같고, 전준영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박종태는 전일 저측에 나서려다가 아쉬운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그래도 이기주하고 박종태가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박종태가 때려만 준다면 이기주가 몰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박종태가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전준영이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전준영이 좀 간을 보다가 짧게 가져갔었다면 김주동하고 문영현이 싸워서 전준영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타종부터 그냥 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운 남겨있었던 전준영. 그러면은 타점 잡고 때리면 이기주가 몰고 가서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실 때 박종태도 아직까지 우수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잡고 때리면 11초 한 중반 정도는 나옵니다. 그 점 때문에 11초 중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기주가 수도권 후배인 박종태를 몰고 가게 된다면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하고 7일이죠. 73하고 7일입니다. 73하고 7일 두 차권, 7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7번, 1번 차선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기주는 전형적인 추입형이에요. 그 점 때문에 전준영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과 7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전일은 박종태가 후미로 밀려나면서 저측이 나서려다 고전했어요. 하지만 앞선에서 3번 앞선에서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윤진철이 끌어내거나 김원호가 앞선에서 힘을 쓸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박종태가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박종태가 힘으로 버텨내는 1번하고 3번이라든지 1번하고 6번이에요. 1번하고 3번, 1번하고 6번은 1번하고 3번, 1번하고 6번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구경주입니다. 김주동 전일 전준영 활약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원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문영인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전준영이 유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전준영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타점부터 때리다 보니까 김주동의 입장에서는 땡큐였습니다. 몰고 와서 살짝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김주동을 위한 맞춤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금일도 김주동 적극적인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릴 수 있는 이규백하고 심상훈이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김주동이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주동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주동은 노조예요. 파업을 했었던 선수입니다. 박민호도 파업을 했어요. 그 점 때문에 노조 선수인 박민호를 챙겨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6번하고 3번, 6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조재호가 전일은 자리 잡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만큼 충분히 조재호 타정전으로 6번의 뒤를 물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빼앗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입니다. 6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변수라고 한다면 김주동이 심상훈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창욱이고 선후배라는 점 전일도 한 바퀴 과감하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교복의 선행을 몰고 가려고 김주동이 하게 된다면 오히려 조재호 입장에서는 장인석을 활용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석이 주도권 잡아 나가고 조재호가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박민호가 조재호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7번과 3번으로도 착순과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주동이 빠져만 준다면 조재호 머리에 7번과 2번 가능하죠. 7번과 3번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위하고 7-3은 조재호 취입 승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김주동이 원체 불안하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그렇고 금일도 그렇고 편성 자체가 김주동이 상당히 잘 받았어요. 그 점 때문에 박민호 파업했었던 6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6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손재우의 기세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박윤아가 시속감이 좋고 방극상도 시속감이 좋아요. 장중은 전일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내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손재우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손재우가 비노조 선수입니다. 파업을 하지 않았어요. 방극상도 파업을 하지 않았었죠. 전일은 방극상이 좀 너무나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니까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화끈하게 타이밍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11조 초반까지 끌어내죠. 손재우가 방극산을 활용해 나가는 겁니다.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의 연합 가능성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3번 7번하고 3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윤아도 요즘 상당히 몸 상태가 좋아요. 시속감이 좋습니다. 7번이 몰고 와서 짧게 따는 7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7번 인정하고 파업하지 않은 방극상과 협공이에요. 7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시되 박윤아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7번과 5번 동반 입상 가능한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재우의 기량이 원체 좋기 때문에 큰 이변 기대하진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6기 동기생 장진하고 방극산이 다시금 만났죠. 2번이 힘을 씁니다. 방극산이 몰고 가요. 그 뒤를 박윤아가 마크해 나가고 손재우 이런 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장극산의 선행을 방극산이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고 박윤아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손재우가 고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방극산 머리에 26기죠. 장중입니다. 5번 박윤아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위하고 3호죠. 3위하고 3호는 과감한 전략,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손재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극산도 전일은 많은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 버리고 힘을 쓰게 되면 됩니다.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박윤아의 저력 무시할 수 없어요. 7번하고 5번은 차선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1경주입니다. 양기원 전일 박윤아 활약이 나가면서 직선 추입 승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직전 결승전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양기원이긴 합니다. 하지만 컨디션 면에서 시속감 측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기원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전주팀 선배입니다. 중고등학교 선배 김종재가 있어요. 좋은 자리 잡아놓고 양기원이 김종재를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종재를 챙겨 나가기 위해서는 젖히기 나서면 김종재는 조성래에게 털립니다. 양기원이 타종부터 때려서 김종재를 챙겨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성래의 몸 상태가 원체 좋아요. 직선에서 김종재 뒷자리를 물고 간다 하더라도 조성래가 따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몸싸움 펼쳐나가면서 라인 전환 직선에서 추입까지 나서면서 3착이 아닌 2차권까지 올라왔었던 조성래입니다. 몸 상태 인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빼앗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 5번 주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아무래도 조성래가 자칫 결승까지 가게 된다면 복잡하죠. 그 점 때문에 부담 없이 김종재를 달고 초반부터 때려버리면 김종재 쫓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놓치지만 않는다면 7번과 3번의 연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데 주력은 7번과 5번이라는 점, 김종재가 쫓아가는 7번과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만 하수영이 전일 한 바퀴 때려서 버텨냈어요. 하수영이 때리고 조성래가 막혀 나가는 겁니다. 이를 어미태가 자리 잡게 된다면 양기원이 김종재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어요. 노련한 조성래가 하수영 활약에 나가고 어미태가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조성래 중심으로 어미태라든지 하수영을 공략해 나가는 5번, 1번, 5번, 6번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기원의 시속감이 원체 좋아요. 김종래가 마크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주력은 아무래도 조성래 쪽에 빼앗을 수도 있는 후미권 직선에서 추임력까지 발휘해 나갈 수 있는 7번, 5번이 주력인 것 같습니다. 7번, 3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각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 레이싱 또는 경륜항 검색하고 PDF 다운 받으시면 편안하게 컴퓨터로도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스토어 경륜항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특성급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